안녕하세요. 진심과 열정의 금융 유튜버 노스입니다. 자, 오늘은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절은 말 그대로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내가 가진 어떤 주식 종목이라든지 코인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손절에 대해서 너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외로 손절을 못하거나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좌가 막 깡통되는 수준에 와서야 멘붕돼서 막 투매, 그때서 최저점에서 투매하고 나 더 이상 주식 안 해, 코인 안 해, 이런 분들이 많죠. 참고 참다가. 하지만 그 종목이나 어떤 시장의 흐름 아니면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깡통 계좌가 안 나게끔 손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멘붕이 돼가지고 그 최저점에서 투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안전판 또는 멘탈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계좌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손절을 통해서 할 것이냐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손절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분할 손절의 원칙. 분할 매매는 많이 들어보셨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한꺼번에 내가 가진 모든 현금을 갑자기 한 종목, 한 코인을 막 사지 말아라. 그러니까 몰빵 매매하지 말아라. 분할, 나눠서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나눠서 팔아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분할 손절이 원칙인데요. 이 손절이 들어가는 시점은 지수가 큰 음봉이 나오면 일단 일부 손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시장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지수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자, 뭐 예를 들어 주식장 같은 경우에 뭐 마이너스 1%가 넘고 막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막 외국인 기관 막 팔면서 마이너스 1% 넘게 코스가 막 빠지잖아요. 그렇게 막 큰 음봉 그리면서 장이 마감을 하려고 한다. 그럼 거기서 일단 내가 가진 종목의 일부를 손절하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위험 관리 차원에서. 왜냐? 폭락 같은 경우에 급락은 하루 만에 끝나는 급락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일단 며칠 여진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수가 큰 음봉이 나오면 일단 일부 손절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부터가 약간 어느 정도 현금을 마련해 두는, 그래서 저점에서 다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분할 손절은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왜 손절을 분할로 해야 되느냐? 자, 시장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반등 주고 하락하고 반등 주고 하락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이나 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전량 다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절을 했어요. 이때. 그러면 지금 다시 뭐 요 시점이 왔다. 그러면 이때 손절한 것이 어떻게 잘한 게 되겠죠, 전량. 하지만 요때 시장이 다시 이렇게 급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았다. 그러면 최저점에 손절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때 판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겠죠. 큰 후회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시장, 어떤 코인이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도 분할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때 손절했다고 내가 요때 전량 다 팔아치롱 하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여기가 저점이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 못했겠죠, 그쵸? 어디까지 내려갔다 어디까지 다시 오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손절도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즉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겸손한 마인드를 가지고 분할 손절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투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이런 분할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일단 종목이, 자, 우리는 포트에 몇 종목이 있죠? 몇 종목? 그러니까 많은 경우. 자, 손절을,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손절은. 몇 종목이 포트에 있잖아요. 뭐, 대여섯 종목, 뭐, 많게는 뭐, 몇십 종목 가진 분들도 있고, 백화점 포트. 수익이, 자, 시장이 좀 안 좋아진다. 그럼 수익 나는 종목을 익절합니다. 자, 이런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익절하면서 손실 가장 크게 나는 종목 위주로 또 일부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손절 같이 해준다면 그게 최상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 나는 종목을 매도했어요. 그러면 수익 뭐 100만 원 확정 수익을 지었어요. 그러면 손절도 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뭐 100만 원에서 뭐 60만 원, 50만 원 줄더라도 그 수익이 뭐 크게 뭐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뭐 손절할 수 있으면 최상이겠죠. 가지고 있는 포트의 종목을. 자, 그러면 내가 계좌에 수익 나는 종목이 없다. 여러 종목이 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한 종목에 몰빵 했는데 막 급락해요. 수익 나는 종목이 없는 것도 뭐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슷하게. 자, 손절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는 어떤 종목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을 거기 투입합니다. 왜? 그날 들으니까 그 종목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 자, 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하기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이거를 확정 손실로 다 내 현금, 내가 뭐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했는데 3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이걸 300만 원 확정 짓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 무서운 마음을 피하려면, 멘탈 붕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게, 그러니까 분할 손절하라 그랬죠. 분할 손절 조금씩 10분의 1이나 자 20분의 1씩이라도 손절하는 버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종목 몰빵인데 손해가 난다. 막 손해가 너무 커진다. 너무 두렵다. 뭐 지지선 막 깨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10분의 1이나 20분의 1 정도 손절을 해서 현금을 일정 부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깡통 계좌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나중에 너무 못 참을 정도까지 기다리다가 한꺼번에 그냥 저점에 던져버리는 것보다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다 손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손실이 큰 종목 위주로 조금씩 잘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점을 깰 때,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분할 손절을 함에 있어서 자, 트레이딩 고수가 아니라면 손절하고 다른 것 바로 매수하는 것 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분할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10분의 1, 20분의 1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손절을 했으면 그거 가지고서 뭐가 뭐 저점인 것 같아. 뭐가 더 좋아 보여. 다른 거 바로 사지 말고 어떤 멘탈이 안정될 때까지 또 더 시장에 대해서 내가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자, 이렇게 다른 상품 투자했어요. 그래서 더 손해가 나버리면 멘탈이 아예 붕괴가 돼버립니다. 멘탈 관리 측면에서. 트레이딩은 심리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손절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험 관리. 자, 투자는 매매는 방어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어느 일정 정도의 자산을 지켜가면서 나중에 또
그것으로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안 좋으면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금융시장에 계속 몸담고 있다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계속 수익만 봅니까? 장이 안 좋고 종목이 안 좋을 때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위험 관리라는 측면에서 손절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분할 손절로. 그리고 그래서 한 번에 깡통 계좌가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최저점에 멘붕, 그냥 투매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씩 현금을 마련해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저점 매수를 통한 재기 기회를 노리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절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 한 30% 40%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나중에 저점 재매수를 통해서 계좌 복구 또는 계좌에 다시 우상향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할 손절을 통해서 장이 너무 안 좋아질 경우에 일단 급락이 한번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조금 일부라도 약간의 손절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